꿈과 계획으로 가득 찬 젊은 기혼 여성이 갑자기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었지만 이어진 것은 배신과 조작, 그리고 9시 연속극의 대본처럼 보일 정도로 잔혹한 현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이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스테판은 물론 자금은 조달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신 소식은 그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빛났습니다. 단결된 가족, 건강한 아이들, 함께 꿈을 나누는 밤. 그러나 그들이 말했듯이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닙니다. 스테판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그는 아내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는 종종 자정이 지나서 늦게 돌아왔는데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변명은 늘 똑같았다. 직장 모임, 사랑. 어떤지 알잖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순진한 타이스는 믿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에게 누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임신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쇠약, 5개월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메스꺼움.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휴식을 취하세요. 스테판의 반응은? 냉담한 계산. 그리고 모기지 비용은 어떻게 지불할 건가요? 좀 더 버틸 수는 없었나요? 마치 그녀가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한 것은 선택인 것처럼. 타이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다. 마치 그녀가 그것을 속이는 것처럼.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날 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이 동의인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순수한 기쁨이어야만 했던 소식과 함께 최후의 일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안에는 심장이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타이는 남편의 얼굴이 행복으로 밝아지는 것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본 것은 걱정을 가장한 패닉이었다. 2명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그는 아이들이 축복이 아니라 짐인 것처럼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스테판은 집을 더욱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타이스는 이미 7개월이 되었을 때 일찍 도착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뚱뚱하고 붉은색으로 물들인 머리를 꽉 묶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짙은 화장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덜거덕거리는 금빛 장신구를 지닌 60대쯤 되는 여자가 있었다. 엄마가 도우러 왔어요. 스테판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다. 타이스, 이쪽은 니넬 아르카디예브나입니다. 놀란 그녀는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무엇을 논의할 것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이곳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는 누군가의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곧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신께 감사하게도 저는 은퇴했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면서 아기들을 도울 것입니다. 타이스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스테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를 침실로 끌어당기며 물었다. 내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왜 나한테 상담 안 했어? 무엇을 상담해? 그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게 반복했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2명의 아이를 갖게 될 텐데요. 누가 그 아이들을 돌볼 건가요? 타이즈는 우리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스테판은 코를 찡그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간신히 자립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여기에 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스, 그는 완고한 아이인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이미 결정됐어. 우리 엄마는 사마라에서 아파트를 팔았어. 갈 곳이 없어. 무엇?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 뻔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 예정입니다. 기간. 타이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나인엘 아우케디에브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장군처럼 집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타이스가 그토록 공들여 선택한 커튼을 버리고 밝은 빨간색 커튼으로 교체했습니다. 주방은 시어머니의 전유적인 영역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타이스의 의료 제한을 엄숙히 무시하고 스테판이 좋아하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니넬 아르카디예브나, 나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는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비웃었다. 제가 5 아이를 아무 제약 없이 키웠는데 스테판이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보세요. 당신은 정말 버릇없어요. 타이스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조산의 위협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환상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장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테판과 그의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종이에 둘러싸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억지로 거짓 미소를 지었다. 타이스, 의사 선생님은 잘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라고 그는 다가가며 대답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나인엘 아우케디에브너는 신속하게 문서를 수집했지만 타이즈가 그것이 금융서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테판, 무슨 일이에요? 긴장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소파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그녀의 손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로부터 그녀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했습니다. 스테판은 아무 대답도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목을 가다듬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아이가 2명 있으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모기지, 청구서, 음식, 옷.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1년 반 후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타이즈가 부드럽게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가 끼어들었다. 쌍둥이가 있으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는 세상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이제부터 내 월급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것이다. 내 일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폭탄을 떨어뜨렸다. 타이즈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뭐라고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나인엘 아우케디에브너가 이미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타이즈의 안락의자에 앉아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나는 재정을 관리하고 손자를 키울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가? 타이즈는 그녀 내부에서 반란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직업은 어떻습니까, 스테판? 당신 월급은요? 그는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럼 지역을 바꾸기로 했어요? 일단 고정 수입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소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아기들이 곧 태어날 때요? 그는 유망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라고 그의 시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1에서 2년 안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타이즈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죠. 스테판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타이즈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나는 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이넬 아우케디에브너가 거창하게 말했다. 가족에서는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함께 타이스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타이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또 하나의 소모품이었던 계획. 임신하고 감정적이에요. 스테판은 마치 그 두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끼어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타이즈는 하복부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녀는 소파 위로 몸을 구부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실내 장식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지? 스테판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두려움을 느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엔 진통인 것 같아. 그녀는 고통의 물결에 이를 꽉 깨물고 속삭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아직 이르다. 니넬 아르카디예브나는 팔짱을 끼며 항의했다. 3주 남았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조산. 타이즈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의 눈은 스테펀에게 고정했습니다. 부르다. 지금. 다음 몇 분은 고통의 회오리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병원의 소독 냄새,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 긴장된 의사들의 얼굴, 네온 불빛이 켜진 복도를 달리는 들것.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태반박리.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올랐고 떨리는 손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그는 모기종이처럼 말랐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 내 딸아.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년과 소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그들은 인큐베이터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스테판은요? 어머니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정리할 일이 있다며 떠났다. 타이스는 눈을 감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테판은 과장된 부캐와 죄책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에야 나타났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중얼거렸다.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맞아요. 나는 바보처럼 행동했다. 타이스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스테판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이 스타트업 이야기. 사실인가요? 그는 손가락으로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렸다. 아니, 정확히는 아닙니다. 사실 몇몇 친구들과 저는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다. 많은 돈. 타이스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카지노. 온라인 포커. 처음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는 삼켰습니다. 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압류될 것 같아서 사임했어요. 수집가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요. 처럼. 질문은 숨결처럼 나왔다. 스테판은 타이스의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인용했는데 이는 그녀의 3년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날카롭게 나왔다. 내 엄마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할 건데, 스테판. 타이즈, 내가 다 고칠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움츠러 들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가세요, 스테판.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나가세요.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스테판은 이미 가고 있다고 타이스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꽃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떠났다. 그날 밤 타이스는 마침내 인큐베이터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작고 연약하고 완벽한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이넬. 아어케디에브너가 노크도 없이 방에 나타났습니다. 스테판은 마치 뉴스인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를 쫓아냈나요? 타이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었어. 타이시아는 시어머니를 비난했다. 남자들은 실수를 합니다. 오류. 타이는 여전히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니넬은 코웃음을 쳤다. 약간의 돈을 잃었는데 어쩌죠? 내가 아이들을 도와줄 테니 당신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타이스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질문은 칼날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게 되었을 때 돌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시어머니의 침묵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타이즈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연히 당신의 집을 팔았죠? 그래야 채권자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넬이 폭발했어요. 나는 엄마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타이즈는 침착하게 나도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 둘에게서도. 파티는 빨리 끝났다. 일주일 후 타이즈가 쌍둥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이 부서지고 아파트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제품, 보석, 심지어 그녀가 아기들을 위해 사준 옷까지도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즈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바꾸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운명의 변덕으로 인해 또는 아마도 자기 보호 본능의 마지막 순간에 의해 그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소유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테판은 문서 문제를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공동 보유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출산 휴가를 받았지만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오랜 열정인 온라인 웹 디자인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 그녀의 아기 양육을 돕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 타이즈는 첫 번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바로 소규모 지역 상점 웹사이트였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이미 꾸준한 고객을 확보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고 자녀를 부양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스테펀과 나이넬은 타이즈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가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스테판은 마스크처럼 가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많이 생각했고 내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자들을 도울 거예요. 니넬은 계산적으로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결국 당신은 지금 일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이즈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이 버튼이 보이나요? 그는 이미 전화가 걸린 경찰 번호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안 나오면 닫을게요. 당신이 강도 사건을 인지했다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귀하의 현재 주소를 스테판의 채권자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알아봅시다. 타이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욕하고 위협하며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고 연금으로 $1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편 앞에서 떨기도 했던 주부 타이스는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번창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눈 밑에 동그랗게 생긴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타이스입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스테펀 쿠러킨의 전처. 이 타이즈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엘레나. 당신의 대체품. 여자는 가방을 꽉 쥐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고 타이스의 아이들은 긴장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엘레나는 고백했다. 아마도 사과와 함께. 스테판. 그는 나도 같은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빚이 생기고 돈이 사라지고 그는 기쁨 없이 웃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즈는 원한 없이 동의했습니다. 왜 나를 찾았나요? 엘레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왜냐면 난 임신했거든. 그리고 유감이지만 타이시야. 당신처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스테판은 다시 사라졌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여자는 그녀의 명령과 요구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타이즈는 얼레이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이 겁에 질려 당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엘레나는 몇 년 동안 숨이 막힌 끝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이즈는 자신이 힘들게 배운 법적 복잡성을 설명하고 그녀를 구해준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진료 예약 사이에 임신 중에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추천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엘레나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헬레나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져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이즈는 이미 불길을 겪고 더욱 강해진 사람의 차분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남자들이 스테판과 같을 때. 몇 달 후 타이즈는 얼레이너가 스테판의 그림자와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일자리도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카피라이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팔리고 설득되고 의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 파트너십을 조율한 것처럼 타이즈의 디자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재능입니다. 1년 후, 그들은 함께 수십 명의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즉, 미혼모를 위한 지원 플랫폼, 전문 교육 과정,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신호입니다. 스테판과 그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때때로 타이스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살았고 채권자들이 지배력을 강화할 때마다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나인엘 아어캐디에브너는 여전히 아들의 실패에 대해 배은망덕한 아내를 비난하는 반면 스테펀은 계속해서 쉬운 계획에 돈을 걸고 마지막 한 푼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즈는 사랑이 예외가 아닌 규칙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하루 동안의 여왕이 아니라 영원히 여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관은 결국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주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종류입니다.